네, 국방부가 서해 최북단 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된 뒤 불에 태워졌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번 사태의 배경과 향후 파장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이 피격 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북한이 도발한 배경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범죄 행위고요. 왜냐하면 전시에도 비무장 병력이 투항하거나 귀순을 할 때는 사살하면 이렇게 전쟁 범죄가 됩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는 비무장 민간인 그것도 이제 자력으로 움직이기가 거의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상황이 벌어진 배경을 좀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은요. 일단 주한미군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9월 11일 날 확인을 한 게 북중 접경지대에 1, 2km의 새로운 완충지대가 만들어졌고 네. 특수부대가 배치가 됐다. 그리고 사살 명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가 에이브럼스 사령관 입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불법 월경자나 불법 통행자에 대해서는 사살 명령이 내려졌다고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이제 확인을 했고요. 네. 실종자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상세 조사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그 가능성으로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이 신발을 남겨두고 간 점 그리고 조류 때를 잘 알고 있었다 등이 언급이 됐었는데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해경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보 당국하고는 아직 정보의 수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종합을 좀 해봐야겠죠. 그러나 이제 저 정도 거리면 우리 시긴트, 우리 신호 여러 가지 이제 정찰 자산에 의해서 북측 통신이 감청됐을 개연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인 조사를 하면 이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여러 정황상 좀 두고 봐야겠지만 이제 월북 가능성도 있다라는 정도로 현재는 판단해 봐야겠죠. 네, 이렇게 월북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통상적인 절차라면 신병을 접수하고 판문점에서 인도의 절차 등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사살 후 이 불에 태워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린 방역 조치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불에 태웠다는 점 네. 물론 시신 훼손이 있죠. 시체 위기고. 그러나 아까 이제 설명을 모두 하다 말았습니다만 일단 북중 접경지대를 완벽하게 차단을 했고 불법 월경자에 대해서는 사살 명령이 내려졌다는 건 우리 주한미군 사령관이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일부 나오는 첩보로는 일부 북한 주민 중에 일부가 밀수 행위 도중에 실제로 사살됐다는 그런 첩보도 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 이게 첫 번째 정황이고 두 번째 정황은 지난번에 탈북민이 개성으로 월북을 했죠. 네. 월북을 하면서 개성 쪽이 완벽하게 봉쇄가 됐었고 네. 국가 배상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풀렸지만 그 과정에서 그 해당 관할 부대들 그러니까 이제 이 차단을 하지 못했던 부대들의 지휘관들이 그 강한 심한 문책을 당했다는 그런 첩보들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쪽은 이미 상당 부분 경기 태세가 컸던 거고요. 지금 우리 군 발표대로 하더라도 지금 사망하신 분이 발견 당시에 기진맥진 그러니까 아마 자력으로 거의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수온도 낮고 거의 30시간에서 40시간 정도를 지금 해상에서 표류했기 때문에 자력으로는 거의 이동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정상적이라 그러면 우리 쪽에 인계를 해야죠. 아니 우리 쪽에 판문점이 아니더라도 해상에서라도 우리 쪽에게 연락을 하고 우리 함정, 우리 해군 혹은 어업지소선 쪽 연락을 해서 인계했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제 반인륜적인 어떤 그런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거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7월 월북자 사건도 있었고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이례적인 북한의 대응이라 하지만 워낙 반인륜적이라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모두도 말씀드렸지만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 당국 아마 우리 시긴트에서 아마 포착이 된 것 같은데 현장 지휘관의 명령이 아니고 상부 지시에 의해서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상부가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 가지 정황상 국경 차단, 그다음에 불법 월경자, 월북자, 월남자에 대해서는 사살명이 내려져 있다는 건 뭐 거의 확인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현장 지휘관이 상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사살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은 북한 당국자들이 개입한
범죄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 북한이 총격을 한 곳이 해상 완충구역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면서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위반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자구 해석으로 들어가면은 9.19 군사합의의 위반이 아닐 수는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한 취지가 이 해상에서 이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과 무력 행위를 중단하는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 기본 정신에는 분명히 위배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기본 정신에는 위배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는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23일에 유엔사를 통해 북측에 전통문을 보내서 답변을 요청했지만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북측의 반응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남북 연락 채널은 모두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연락 채널을 통해서 답변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또 북한이 이 정전 체제, 그 유엔사 체제를 무력화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사에 답변을 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럼 남아 있는 가능성은 북한이 첫 번째는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경우죠. 네. 대답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우리식의 일방적인 발표만 남고 북측이 확인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사태가 미궁으로 빠지죠, 장기간. 두 번째는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북한의 자신들의 입장, 정당한 코로나 방역 또 차단, 그다음에 불법 월경에 대한 자신들의 조치를 설명할 가능성.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 사안을 공개를 하면서 이 사안에 자신들이 정당하게 조치를 했다고 그렇게 항변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북한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응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이 사건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고 박광자 여사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네. 그때는 이제 이른 아침에 이 초병에 의해서 5인 사격의 그런 개연성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충분히 시간이 있었고 그다음에 상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보다 사안이 더 심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측은 이 건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강경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나 이 건과 또 남북 관계라고 하는 큰 틀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 이런 그 큰 흐름에 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이고 엄중한 대응을 하되 큰 틀에서의 어떤 그 대북 정책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는 노력은 또 그 나름대로 지속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이 남북 간의 소통 기능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일부도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남북 간 한나의 소통 채널 사실상 기능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이미 북한이 지난 6월 대남 공세를 통해서 모든 연락 채널을 끊겠다고 선언을 했고 실제로 끊었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를 대적 관계로 선언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인민군 총참모부가 추가적으로 예고한 4대 군사 행동을 예고를 했지만 그게 이제 6월 23일 날 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 예비를 열어서 일단 유보한 상태거든요. 보류한 상태거든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은 채널이 복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은 없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접경 지역에 핸드마이크로 얘기하는 것 말고는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 말고는 혹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유엔사 채널을 통하는 것 말고는 남북 간의 직접적인 대화의 수단은 지금 없는 거죠. 네. 이 시점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기조 연설을 통해서 이 종전 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 체계의 보고 이 단계에서 좀 문제점은 없다 보십니까? 일단은 의도적인 전략적 도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은 15, 16일 날 유엔으로 전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훨씬 이전에 유엔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과는 무관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유엔 그 연설문을 수정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거고요. 네. 15일에 녹화를 했다고 녹화를 하니까요. 했고 16일 날 전달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 유엔의 어떤 절차상에. 네. 그렇게 보면은 지금 북한이 이 상황에서 굳이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공분을 살 수 있는 저런 비인도적인 행위를 전략적으로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지금 코로나 방역 사태라는 국경지대 차단, 그다음에 지난번에 이루어졌던 그 김포 출신의 탈북민이 월북을 함으로써 개성 지역이 완전히 봉쇄되고 국가 비상체제로 전환했던 그 트라우마,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일어난 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전략적으로 남북 관계를 파탄을 시키겠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돌발로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